안녕하세요. HLB가 하락했습니다. 아마도 지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옵션 만기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 건너들어서 옵션 만기일을 알았습니다.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네이버에 직접 검색해서 옵션 만기일 날짜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개인적인 메모장이나 수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일정과 스케줄을 적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문서가 좋은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라서 인터넷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날아갈 위험도 없죠. 데이터가 날아갈 위험은 로컬 컴퓨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가 더 안전해 보입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했는데 데이터가 날아갔다? 아무도 안 쓰겠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는 믿고 씁니다. 옵션 만기를 보면 7월 달에는 7월 8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요일이죠. 그리고 매달 있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달은 8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매번 검색해서 알아둘 수는 없겠죠.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두 번째 주가 시작되면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구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옵션 만기일은 매달 있다면 선물 만기일은 매달 있지 않습니다. 선물 만기일도 신경 써줘야 합니다. 3, 6, 9, 12월 달 두 번째 목요일에 선물 만기일이 됩니다. 9월 달이 선물 만기일이 있죠. 9월 9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옵션 만기일과 선물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내 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4가지 상품이 모두 만기가 됩니다. 그 상품들은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지수 선물, 개별 주식 선물,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지수와 주식에 대한 파생 상품들이 만기가 됩니다. 선물과 옵션이죠. 왜 변동성이 커질까요? 만기니까 청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콜과 풋 포지션을 각각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은 만기일에 전부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청산을 위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일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그 손실을 실현시켜야 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수익인 상태로 포지션을 더 끌고 가고 싶어도 마찬가지로 청산해야 하고요, 손실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청산하고 싶을 테고요, 수익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청산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주체 간에 힘겨루기가 발생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만기일에는 의도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면요, 현물 주식 시장이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 주식 시장에서 주식들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작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포지션은 현물을 따라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죠. 선물 옵션 시장은 굉장히 시장이 큰데 비해 현물 시장에 쓰는 돈은 그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을 들여서 내 포지션의 손실을 대폭 줄이거나 수익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반대쪽 포지션의 투자자들도 하겠죠. 만약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반대로 만기일에 대량으로 공매도를 치면서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만기일에는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은 공매도 세력들이 작전을 펼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꽤 올라왔습니다. 공매도는 5월달에 재개가 되었고요, 저기 분홍 색깔 선이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된 날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그동안 참고 있던 공매도 포지션을 제대로 대폭 늘렸을 겁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늘은 것과는 반대로 지수는 올라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제대로 물린 것이죠.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을 그냥 손실 그대로 청산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만기일인 오늘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손실을 줄이고 싶을 겁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삼성제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취약한 제약바이오를 타겟한 것이죠. 삼성제약의 차트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6천억 원인데요. 장대음봉으로 물량이 쏟아졌죠. 차트를 보면 장중에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VI 걸리고 개파락하고 다시 순간 반등하고 정말 급박한 시간이었죠.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또 불법 제조, 삼성제약 6개 품목 제조 판매 중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불법 제조도 아니고 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신뢰가 바닥으로 가겠죠.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6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점검을 했는데 삼성제약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첨가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 기록서도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사와 약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삼성제약은 정말 악재가 터진 게 맞죠. 내용도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11시 18분에 공시가 나오는데요. 삼성제약 측에서는 식약처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힙니다. 의사와 약사들에게는 제품 회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까지 배포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삼성제약은 그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당사자는 모르는데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허위 공시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제약에서 발표한 해명 공시는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두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제약은 아직 공문을 못 받았지만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에게 협조 문서를 배포했고 기자는 식약처와 관계가 있던가 의사와 약사와 관계가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 기사화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차가 있을 뿐 조금 있으면 식약처에서는 삼성제약에게 공문을 보낼 거였는데 기자가 좀 더 빠르게 기사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옵션 만기일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삼성제약의 주가를 폭락시켰을까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삼성제약에서도 밝히게 되고 그날에는 뉴스 기사도 나올 겁니다. 타이밍상 절묘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제약바이오는 뉴스 기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악재입니다. HLB도 한번 당했죠. 증선이 사실이 뉴스 기사로 공개되면서 주가가 폭락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삼성제약도 뉴스 기사가 공개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쏟아지는 건 정말 신기하리만치 똑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의 뇌피셜일 뿐인데요. 뉴스 기사가 나와도 차근차근 우하향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뉴스 기사와 함께 그냥 호가를 싹 다 밀어버리면서 대폭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투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한가를 보내려고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의 생각일 뿐 각자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삼성제약이 6개 품목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중지당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제약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